네, 안녕하세요. 현대트랜시스 박상준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카스커버리는 이거 제 차입니다. 제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니로가 2세대로 풀체인지 되면서 꽤 많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인기가 많은데 제 차는 1세대 초기형 모델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오늘은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하이브리드 차를 도대체 왜 타는지, 왜 전기차 안 타고 하이브리드 타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앞으로도 좀 경쟁력이 있을지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직접 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차도 현대 트랜시스의 그 6단 DCT 하이브리드용 변속기가 탑재된 모델이고요. 지금 거의 만 6년, 그리고 키로수도 75,000km 정도 탔어요. 이런 중고 모델들도 실제로 연비도 잘 나오고 뭐 운용상에 이점이 있을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차가 출시되기 바로 전에 이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사실상 대중화된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형성됐는데, 이거 배터리 들어가고 모터 들어가고 이러면은 고장날 부품만 많아지고 이거 괜히 유지비에서만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 차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배터리랑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관련해서는 보증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생 무상 보증, 배터리 너네 문제 생기면 다 갈아줄게.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들도 8년에 20만 킬로로 정말 긴 보증 기간을 잡아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창기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차에 타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동 걸린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로 구동하는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엔진이 꼭 켜져야 될 일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전기로만 구동이 시작이 됩니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그러면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이유로 전기차나 다른 뭐 PHEV나 이런 모델이 아닌 이런 스트롱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를 했고, 제가 타는 이 모델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엔진이 켜졌을 때 조금은 시끄럽다. 왜냐하면 그 엔진의 힘을 모터에 나눠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충전 때문에 엔진이 일부러 켜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통의 차들보다 이 RPM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끄럽기도 해요. 승차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차 같은 경우는 DCT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엔진 자체의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모터가 개입을 하지 않는 순간에는 힘이 좀 딸린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추월 가속 같은 거 할 때 물론 깊게 밟으면 힘이 좀 나오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 살살 밟다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연비 더 잘 나오게 살살 주행도 하고 안전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운용하면서 느꼈던 거를 몇 마디를 좀 주행하면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차를 타고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전기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지만 지금 한 50km 정도 되는 속도에서도 전기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배터리만 충분하면 사실 50km가 아니라 100km 이상에서도 전기로만 구동을 하거든요. 이게 최신형 차가 아닌 한참 전에 나온 차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들은 굉장히 더 전기의 활용 범위가 커졌습니다. 이런 이제 실용적인 면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엔진이 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서 낭비되는 그런 에너지도 줄이고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영역들도 많이 줄다 보니까 배출가스도 적고 연비는 높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때만 서포트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정말 수시로 개입을 합니다. 이제 달리면서 인디케이터를 보시면은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시면은 언덕길 이렇게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랑 모터가 동시에 개입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힘이 또 덜 필요하니까 엔진은 힘을 쓰고 그 엔진의 힘을 나눠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어요. 수시로 계속해서 엔진을 껐다 켰다 모터를 뭐 충전했다가 구동했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최대한 연비를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이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계기판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용 그래픽 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하고 진동이 없고 되게 전기차처럼 그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저처럼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셔서 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로 세금이나 아니면 구매 이후 운용 과정에서의 이득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 구매할 때 차값에 들어가 있는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를 해줍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취등록세도 차값의 7% 정도 내야 하는데 이것도 40만 원 한도에서 감면을 해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용을 하면서 주차장을 간다. 그러면 공용 주차장이면 다 반값입니다.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야금야금 있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같은 것도 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연비를 기록을 해보니까 한 1600에서 1700km 정도를 탔는데 풀투풀 방식의 기름통을 꽉 채워서 측정하는 그 방식의 연비가 23km가 나왔습니다. 제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주행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냥 평일에는 분당에서 동탄을 왕복 60km로 주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먼 거리를 때에 따라서는 100km, 200km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은 몇백 킬로를 탈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마음껏 쓰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연비가 23이라는 트림 연비로는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연비로 그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 근데 이 차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6년 가까이 된 차예요. 키로수도 75,000km를 탔는데 여전히 충분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차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값도 좀 비싼 것 같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이 차를 5년, 10년 운용하면 할수록 이득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는 좀 연식이 됐고 최신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더 적은데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이보다 훨씬 더 진보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전기차랑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운영상에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 차를 가지고 나와서 현재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제 운용상에서의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2부에서는 제가 전문가를 모셔서 자동차 시장의 현황,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중화가 돼 있고 그러면 내게 맞는 차는 무엇일까? 꼭 전기차가 요즘 대세니까 전기차를 사야 할까?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연비 역시 연비 24km.